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왕자의 게임을 다시 보는 시간입니다. 미드 왕자의 게임의 한 장면을 꿈과 같이 상징의 언어로 풀어볼까 하는데요. 저희는 왕자의 게임이 현대인을 위한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로버트 존슨의 히라는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역사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흔히 새 시대를 위한 신화가 등장한다. 신화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서곡 같은 것이다. 또 신화는 새 시대에 등장할 심리학적 요소들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지혜가 담긴 조언도 해준다. 신화는 살아있는 실체이다. 또 신화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마치 물레질을 하듯 신화가 끊임없이 각자의 내면 심리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신화가 실체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심리 안에서 신화가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게끔 신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네, 오늘은 시즌 1 6화의 한 장면을 다룰 건데요. 성 이어리에서 캐틀린 스타크의 포로인 티리온이 결투 재판을 신청합니다. 라이사의 대전사 바디시겐과 티리온의 대전사 브론의 대결 장면을 상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스님한테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 선생님의 갑옷과 투구, 방패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 근사하게 보임으로써 그것이 나를 잘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 것들이 아마 선생님한테도 있을 텐데 그것에 만족하는지 또 내가 새롭게 원하는 어떤 투구와 방패, 갑옷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줄 수 있어요? 저는 20대를 그 갑옷을 얻기 위해서 보낸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실은 되게 두려웠어요.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진 실력이. 그래서 이제 학위 과정을 들어갔어요. 학위 과정에 들어가면 좀 내가 좀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만한 실력을 갖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접근한 방식이 뭐였냐면 진짜로 실력을 갖추게끔 노력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의 끝에 얻을 학위라는 그 정말 갑옷에 더 내 관심이 컸던 거예요. 더 견고하고 단단한 갑옷.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착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실력을 얻는 것과 내가 갑옷을 얻는 것을 그게 같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심사가 정말로 내 실력을 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그 갑옷을 얻지? 여기에만 관심사가 쏠려서 나는 나중에는 결국 그 어떤 그 학위증을 내가 땄죠. 그것이 내 갑옷이 되어졌고 누구 앞에서는 저 이런 학벌이 있어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것에 합당한 내 실력을 갖췄는가? 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지 못하다는 걸. 그래서 오히려 저 자신감은 없어지고 나의 부족함만 더 느끼고 그래서 제가 새롭게 원하는 갑옷은 실력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였거든요. 이거는 내 힘으로 뭔가 이뤄낸 거다. 내가 실제로 학위를 땄고 이런 걸 다 했음에도 왠지 그런 감각이 제가 부족해요. 그런 자신감이 부족해요. 이건 내가 내 힘으로 한 거야 라는 내 사고력으로 내 창의력으로 뭔가를 이렇게 딱 쥐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선생님이 해주신 그 고백, 그 얘기가 아마 이 장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질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이어리에서 브론과 바디스의 결투 장면을 내 꿈으로 경험했을 경우 그 의미에 어떻게 접근해 갈 수 있을까? 브론과 바디스 모두 우리의 내면 인물로 바라볼 것을 유념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론과 바디스 이겐경의 결투에서 브론은 승리했고 바디스는 시체가 되어 달의 문 밖으로 떨어지죠. 티리온과 브론은 함께 이어리를 벗어났고 그들 사이에는 모종의 거래가 성사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우리 안의 바디스 이겐 그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브론과 바디스의 결투 장면을 보면 두 사람의 차림새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브론은 겉보기에도 꾀재재한 데다 자신을 방어하기에도 벅차 보이는 차림새를 하고 있었죠. 그의 날카로운 눈빛만이 갑옷과 방패, 투구의 역할을 하는 셈이었습니다. 반면 바디스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철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기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누구도 바디스 이겐경을 상처 입힐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바디스 이겐 옆에서 브론은 벌거벗은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결투가 시작되기 전에는 바디스의 승리가 확실시되었죠. 그들의 결투를 지켜보는 이들 중 오직 캐틀린만 알고 있었습니다. 브론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바디스 경과 브론의 결투를 지켜보는 캐틀린은 다른 결투 장면을 떠올리게 되죠. 자신의 정혼자였던 브랜던과 어린 리틀핑거, 피터의 결투였는데요. 브랜던은 결투 상대인 피터의 차림새를 보고서 자신의 갑옷을 거의 다 벗어요. 브랜던과 피터의 결투는 시작하자마자 브랜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기사라면 상대를 면밀하게 살피는 정도의 눈썰미는 장착하고 있었어야 하지만 웬일인지 바디스 이겐경은 그 자질을 갖추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바디스가 브론의 차림을 보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뭘까? 그런 질문은 중요합니다. 바디스 이겐경의 차림새가 그에 대한 어떤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데요. 풀어보겠습니다. 상징적으로 옷은 페르소나를 의미합니다. 갑옷은 바디스 이겐경의 페르소나, 즉 세상에 드러나는 외적 태도인 것입니다. 그는 기사로서 성에 봉직해 왔으나 그 직분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기사의 겉모습만을 충실하게 구현하며 지내왔던 것 같아요. 바디스 이겐은 완벽한 기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겉모습만큼 내실을 충실히 다져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적당히 무게 잡고 적당한 위협을 해대며 또 적당히 대접받으며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왔는지 모르죠. 우리네 삶으로 돌아오면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이가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를 거부한다고 해도 상황이라는 건 변해가잖아요. 그렇다 보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죠. 아니면 다른 종류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삶이에요. 바디스 이겐은 자신이 어떤 성격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의 중요한 무기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 보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론의 복장으로 판단하건대 브론을 상대로 긴장하고 경계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브론은 바디스의 입장에서 가볍게 무시할 만한 하찮은 상대였습니다. 만일 바디스가 브론을 자신의 맞수로 인정하는 태도만 갖추고 있었더라도 그는 살아남았을지 몰라요. 바디스 이겐은 영주 라이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죠. 그래서 그 모습은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 기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단 말이죠. 갑옷과 투구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일평생 전시 상황에 노출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으며 끊임없이 갈고 닦아 실력을 연마해 나갈 때 살아남는 거죠. 그러나 바디스 이겐에게 갑옷과 투구는 기사라는 직분을 세상에 뽐내는 용도, 그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기사라는 페르소나에 갇혀 타성에 젖은 채 살아온 거죠. 세상이 기대하는 기사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신경을 쓰고 애를 써왔겠죠. 그러나 검술 실력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기사인 겁니다. 갑옷과 투구, 방패가 기사의 검술 실력까지 보장하지 않잖아요. 전투에서 승리를 담보해 주는 것은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검술 실력과 어떤 것도 놓치지 않는 매서운 눈빛, 눈썰미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디스 이겐은 많은 부분이 무디어진 상태로 살아온 거죠. 브론과의 결전을 앞둔 시점에서도 바디스 이겐은 보지만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는 그저 기사라는 허상에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바디스 이겐에 대해 좀 풀어봤는데 어때요? 갑옷을 많이 입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두렵다는 거잖아요. 상처에 대한 두려움의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는 아픈 거고 두려운 게 맞는 건데
왜 나는 그거에만 매몰되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그 바디스를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칼을 쓰는 기사라면 내가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방어만 하는 기사라고 하는 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기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안전함이라고 하는 거에만 되게 몰두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도전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브론이 하는 공격과 같은 건데 그런 도전을 해야만 내가 그렇게 원하는 멋진 갑옷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선생님한테 성 이어리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어리가 이제 라이사한테도 그렇고 아마 바디스한테도 굉장한 안전기지의 역할을 해줬을 것 같은데 글쎄 그런 게 있었을까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전기지에 대한 바람.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되게 인정해주고 특별 대우해주고 아무도 나를 무시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제가 바라는 거거든요. 관계 안에서. 그러면 그게 되려면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이런 거를 드러내면 사실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자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힘을 발휘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네, 이게 제가 가진 믿음이었어요. 선생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구축하고 싶었던 성, 또 선생님이 원했던 갑옷, 뭐 투구, 방패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 사회적인 어떤 기준에서 보면 썩 만족할 만큼 성취한 부분도 있다, 그죠?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 기존의 사고방식에서는 사실은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되게 중세사회적인, 계급사회적인 사고방식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학벌, 직업이 가진 쭉 이런 그 카테고리에서 네, 그런 순위가 매겨지고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하면 그만큼 자연히 따라오는 어떤 사회적인 힘, 대우 그것이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고 난 그것에 되게 편안한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고 실제 누리는 측면도 있었고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바라는 만큼은 사실 가지지 못했어요. 상상했던 것만큼 큰 힘도 아니었고 그래서 사실은 바랬던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다시 재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가진 자질로서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는 항상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혼란스럽고 네, 내가 원했던 것이 이건가 네. 이해되나요? 네. 네.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왔어요. 바디스 이갱경이 기사로서의 날카로움과 예민함이 무디어진 상태로 지내왔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걸까? 저는 그 탓을 이어리의 특성에서 찾고 싶은데요. 이어리는 매우 험준한 산지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높이 솟아 있다는 거죠.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점령당한 적이 없는 성이 이어리입니다.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이어리를 꿈꾸거든요. 각자 자신만의 견고하고 안전한 이어리 같은 성을 구축하고 싶고 그게 안 되면 자신의 이어리가 되어줄 대상을 찾아 두리번거리죠. 이어리는 평지에 위치한 성들과 비교해보면 대단히 안전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침범당할 위험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싸움에 휘말릴 가능성도 낮아지죠. 실제 전투 경험이 적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축적된 경험이 제한적이라는 뜻이죠. 뭐냐면 대처 기술과 지혜가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전운이 감도는 긴박한 상황과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이상 주변을 살피며 긴장의 날을 예민하게 세울 일도 적죠. 긴장의 끈을 바싹 조일 필요도 줄고 검술 실력을 연마하고자 들이는 에너지도 줄어들 겁니다. 그저 무난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더없이 안전한 이어리에서 갑옷과 투구는 그저 멋지고 근사한 복장 중 하나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기사로서의 실력은 후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험준한 산지라는 지리적 조건이 가장 충직한 기사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디스 이게는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에서 취약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시간을 보냈고
평지에서 올라온 불온과 운명적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어느 날 느닷없이 닥쳐오잖아요. 캐틀린이 티리온을 데리고 이어리까지 오게 될 거라고 예상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섣불리 단정할 수가 없어요. 삶이란 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가능하지 않다고 여기던 상황과 언젠가 맞닥뜨리게 되고 나와는 상관없어 나한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하던 것들도 언젠가 훗날 그 경험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바디스 이겐 역시 자신이 기사도 아닌 불황자 같은 놈한테 목숨을 잃게 될 걸로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매우 안전한 곳에 있다는 믿음은 참으로 배반당하기 쉽습니다. 내가 의존하는 대상은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든든함을 주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취약해지는 구석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과하게 믿고 있는 구석은 결국 약점이 자라나는 근거가 됩니다. 내가 믿는 그 구석이 나의 변화와 발전을 끊임없이 막아서니까요. 가장 안전한 성 이어리, 그 성이 바디스 이겐경을 물렁에 빠진 기사로 만드는 데 커다란 일조를 했죠. 바디스는 여러 측면에서 촉과 감을 상실한 듯 보였어요. 바디스가 무장한 모습을 통해 짐작을 해보자면 그는 그저 기사라는 신분에 취해 있었어요. 갑옷과 방패와 투구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해 줄 것으로 알았겠죠. 그러니까 바디스는 갑옷과 방패, 투구에 전적으로 기대했고 반면 브로는 오직 자신의 냉철한 머리와 매서운 눈, 검술 실력을 믿었을 따름이죠.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나서 삶과 죽음을 갈랐죠. 바디스 이겐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강철로 무장했고요. 책에 따르면 그 두께와 무거움이 무척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떤 진실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기사라는 직분이 바디스 이겐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음을 갑옷과 투구, 방패의 무거움으로 은유하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는 애당초 기사로 살아가기에 적합한 이는 아니었을지 몰라요. 세무엘 탈리처럼. 하지만 여러모로 세무엘 탈리보다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테고 따라서 그 자신도 수월하게 적응하고 감당하며 살아왔겠죠.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 예리함과 치열함이 실리는 것은 힘들잖아요. 뭐냐면 야박하게 내침을 당하는 것이 그 순간에는 고통일지 몰라도 긴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그런 운명에 깊이 감사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답니다. 왕자의 게임이 계속 일깨워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은 그런 역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강점 중에 하나가 버티는 거지만 돌이켜보면 어떤 시절 중에 하나는 차라리 내가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갔다면 그러면 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내가 굉장히 잘 버티고 내가 잘 방어하는 나의 기질이 어떤 것을 성취하기는 했지만 그걸 내가 잡았기 때문에 내가 놓친 게 너무 크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버티는 힘을 뭐에만 썼냐면 기존의 내 습을 반복하는 데에만 쓴 것 같아요. 넘어서야 될 벽을 내가 만났을 때는 그 벽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은 변화를 요구하는 순간이기도 하잖아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 위해서 내가 되게 심사숙고하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되게 애쓰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게끔 했던 내 습 그대로를 이걸 더 반복하면 그냥 이렇게만 노력하면 되겠지. 선생님이 잘 버틴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버티는 힘에 또 의존한 측면이 있는 거네요. 항상.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이든 내 안에서도 변화로 자연스럽게 추동될 거라고 좀 희망을 가졌었어요. 티리온이 결투 재판을 신청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는 이어리라는 곳이고 이어리의 그 영주 그 역할을 하고 있던 라이사는 자기를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 가문 사람들은 저기 수만리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는 혼자 여기 외딴 곳에서 포로의 신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자리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막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 보고 되게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티리온이 했던 전략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잘못 삐끗하면 정말 그 사람은 문도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위험성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하나씩 던져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짝씩 나아가잖아요. 전 그러니까 그 시도가 되게 신선해 보일 만큼 불확실한데 도전하는 거를 진짜 안 했거든요. 그 측면에서는 브론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자기가 질 수 있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이들은 브론이 지기를 바랬고. 그래서 제가 바디스한테 공감하는 거는 그 사람은 자기가 질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 갑옷만 입으면 자기는 절대 상처 입지 않고 되게 쉽게 저 브론을 이길 거라는 그 확신으로 싸움에 임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문에 답을 할 때도 말을 띄는 그 순간에 답이 떠오른 상태에서만 말을 하고 싶은 불확실하지만 가다 보면 뭔가 발견되고 막 그런 경험들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떠올랐어. 정리가 됐어. 근데 저는 쉽사리 내가 그게 훤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1부터 10까지 다 보이지 않으면 그 길이 쫙 보이지 않는데 발걸음을 잘 떼지 않아요. 선생님 경험이 어찌나 바디스를 이해하게 해주는지. 저도 생각하면 생각해서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티리온과 브론과 대비되니까 더 잘 알겠더라고요. 맞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 결투에서 바디스 이겐이 자신을 지키고자 몸에 걸치고 손에 들었던 모든 것은 애석하게도 그를 무겁게 짓누를 뿐이었고 종국에는 바디스 이겐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과한 의존은 삶에서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다만 그 시기가 언제 오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새겨볼 만한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차림새가 보여주는 극명한 대비에서 바디스 이겐의 또 다른 측면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바디스 이겐의 상대인 브론은 아주 보잘것없는 차림으로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둘의 싸움은 매우 불공정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명예에 반하는 지심을 바디스 자신은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라이사의 명령에 응했고 어떤 측면에서는 기사도 정신을 포기하는 것이었죠. 기사를 자청하면서 기사도 정신을 내려놓는 결정을 한 셈이죠. 결투를 벌이는 현장에 있었던 이들은 물론 바디스 이겐 자신도 스스로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믿었으며 결투의 승자는 자신이라고 생각했죠. 브론에게는 없는 갑옷과 투구와 방패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뭐냐면 바디스 이겐 경은 용맹한 기사라기보다는 명예를 위해 싸운다고 자신을 기만하는 비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설픈 가운데 어리석은 과신에 빠져있던 바디스 이겐. 기사의 용맹함이 빛나야 할 결투에서 오히려 그의 어리석음만 한껏 부각되었죠. 그리고 그의 종말은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바디스 이겐의 비극은 의존과 비겁함의 조합이 만들어낸 참사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과하게 믿고 있는 구석 혹은 대놓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브론에게 패함으로써 영영 사라져야 할 바디스 이겐의 특성이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성취하는 방법 중에 최고라고 제가 믿는 게 누군가 미리 해놓은 거, 그것을 내가 습득하는 거, 그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동시에 뭐가 있냐면 뭔가 성취하고 싶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내 안에 있다는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미 가본 길만 간다는 뜻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안전함, 안정성을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인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각자가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방패라고 믿고 있는 바가 있을 겁니다. 지식이든 자격증이든 자리든 결혼이든 조직이든 사람이든 세상이 인정해 준다고 믿고 있거나
의존하고 있지만 들키고 싶지 않거나 의존하는 자신을 인정하기 힘들어 이렇게 저렇게 기만하며 살아가거나 혹은 더 멋진 갑옷과 투구와 방패를 갈망하고 있거나 그도 아니면 갑옷과 투구와 방패를 소유하고 싶은 열망, 그로 인한 좌절, 원망에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믿고 의존하는 그것이 뭐든 그로 인한 심리적 얽매임이 지속되고 그래서 그 습에 고착되면 나의 성장과 변화는 방해를 받게 됩니다. 내가 무엇에 매여 있고 심리적으로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는지 알고 인정할 때만 자신의 힘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지. 내가 믿는 구석이 대개는 나의 본질적 힘과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일전에 어떤 분이 자신은 책에 의존해 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는 책의 저자를 숭배하고 있더라 하는 말에 우리가 다 함께 웃은 적이 있거든요. 각자 자신 안에서 내가 무엇에 과하게 의존되어 있는지를 성찰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꿈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안전함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안전함도 중요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요. 그게 되게 강해요. 꿈에 뭘로 나타나냐면 자동 운전되는 차예요. 근데 시속이 20km예요. 시속이 20km라고요? 걸어가세요. 안전하겠죠.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겠죠.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도 핸들을 내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내 책임도 아닐 거고 너무 답답한 거죠. 다른 차가 이제 와서 박아서 저승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 답답함을 제가 이제 절실히 느끼면 그죠? 그 차를 버리겠죠. 그 차를 타면 내가 원하는 곳에 절대 갈 수 없겠죠. 네. 이번에는 브론의 자질로 좀 가볼게요. 티리온의 대전사를 자처했던 브론. 브론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싸움의 기술을 터득해온 인물이죠. 브론의 장기는 조용하게 그러나 상대보다 빨리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는 대단히 영리한 사람이죠. 브론은 돌아가는 판을 잘 읽었고 자신에게 돌아올 실익을 계산하는 데도 빨랐습니다. 그래서 늘 여유로울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모험을 감행해야 할 순간도 빠르게 알아차렸죠. 말하자면 브론의 배팅 기술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무수한 배팅에서 승리하며 살아남은 브론, 그에게서는 느긋한 자신감이 묻어나왔죠. 브론은 티리온을 따라 킹스 랜딩으로 오고 도시 경비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죠. 그러나 그의 차림새는 이전에 비해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브론은 황금 망토를 걸치라는 티리온의 제안을 거부하고 기존의 복장을 고수합니다. 싸움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이유였죠.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브론은 무엇이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고 삶을 유지시켜주는지 또 자신이 가진 것들 중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브론의 삶을 보면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브론은 또 언제나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행동해 나갔어요. 자신이 양보할 시점과 자신의 것을 고집해야 하는 순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가 오래 살아남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는 파트너에게 의존하지 않았고 원하는 바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그리고 그에 맞게 처신했죠. 언제나 독자적 선택과 판단을 해나갔다는 뜻입니다. 티리온과 브론은 서로 죽이 잘 맞았던 이유였죠. 상징과 은유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다면 검을 다루는 솜씨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브론이 소유한 검, 그의 탁월한 검술 능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위에서 열거한 그 모든 특성들의 총화가 브론의 탁월한 검술 실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방어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바디스가 입은 갑옷을 보면서 난 정말 현실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안전한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그런 선택을 해왔던 것 같고, 심리적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공격받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화법, 그런 내 태도를 유지하는 데 내가 정말로 많은 에너지를 썼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런 것이 나한테 왔을 때 그것을 무조건 공격이라고만 여기고, 그것이 나를 상처 입히고 해칠 것이라고 여겨서 정말 방어적 태도를 쓰는 거죠. 그런 내 태도가 정말 갑옷 같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다른 장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